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여부와 함께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연기한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 결과가 잠시 후면 발표됩니다. 국민의당 통합 찬반 투표 결과에 담긴 의미를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잠시 후면은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예정된 시간은 10시이기 때문에 1분 30초 정도 후면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통합 반대파가 많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면서 압도적으로 통합 찬성파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반대파의 보이콧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연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수진을 치고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전자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70% 가까운 또는 그 이상의 찬성률로 전당원 투표가 결국은 이제 찬성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70% 이상이면 또 역시나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신 건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찬성률이 높게 나오는 거는 이제 대충 맞는 얘기 같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찬성률이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안철수 대표 측근들 이야기에 따르면 한 70%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도 좀 아침에 다시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얻은 득표율이 51.09%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투표율이 24.26%인가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23% 투표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통합 반대파들이 투표 보이콧을 한 것을 감안하게 되면 51.09%보다 좀 넘는 수준, 예를 들어서 55%라든가 60% 이내 수준이 나오지 않겠냐는 두 갈래 견해가 있는데 어떻든 통과 찬성이 높게 나오고 그래서 좀 높게 6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굉장히 60%, 70% 높게 보셨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대부분 통합 찬성파가 투표에 참여를 했으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통합 반대파의 이 보이콧 속에서 치러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이콧 속에서도 나는 투표하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70% 이상이 나와야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만약에 미만이 나왔다 이렇게 본다면은 보이콧 속에서도 나는 이거를 징벌적인 의미, 나는 반대가 마치 투쟁적인 의미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보이콧 속에서도 투표를 통해서 꼭 나는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반발의 강도, 그러니까 오늘 전당원 투표에 대한 인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추인이 결국은 이걸 해야지 이제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로 가는 동안에 이 진통 이런 부분들이 이 투표율의 높고 여부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사실은 70% 이상이 꼭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도 좀 있는 거죠. 네, 부장님께서는 어쨌든 반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40% 정도는 보신 건데 그렇다면은 그 경우에는 이탈표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인가요? 제가 보기에 통합 반대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봅니다. 굉장히 희박하다. 근데 아까 40% 정도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안철수 대표 통합 찬성하는 측에서 어차피 이걸 당권파들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상 또 지난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51.09%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오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여기 한 개 보완을 하자면 이번에 투표 보이콧을 감안하면 70% 이상 찬성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투표 보이콧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23%, 24% 이러지만 전체 당원이 한 25만 명 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25만인데 이 당원이라는 게 진짜 진성 당원은 그 정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 4%라는 게 지난번에 전당대회가 제일 높게 나온 건데 그게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보이콧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합 찬성이 탄력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3분의 2 지지, 약 66% 이상의 지지는 아까 70% 이상이면 더 힘을 얻게 되겠지만 66% 이상의 지지는 얻어야 안철수 대표 측에서 힘을 얻으면서 통합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투표율 23%에 대해서도 네, 지금 이제 결과 발표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7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네,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섭 의원님께서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당 당사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10시가 좀 넘긴 시간 안철수 당대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재신임 전당원 투개표 결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을 성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바른정당과의 통합촌지가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재신임 투표는 전당원 투표로 진행되었고 투표자 1인당 한 표 권리를 가졌습니다. 투표 방법은 온라인 K보팅 투표와 ARS 투표로 실시된 전당원 투표 결과가 100%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재신임 투표는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묻는 것이기에 총 투표 참여자 중 찬성 혹은 반대의 과반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수 총 선거인단 26만 437명 중 첫째 온라인 K보팅 투표수 4만 5,101표, 둘째 ARS 투표수 14,810표, 둘을 합산한 총 투표수 5만 9,911표, 유효 투표율 23%입니다. 재신임 찬성과 반대 각각의 투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임 찬성 총 투표수 5만 9,911표 중 4만 4,706표 득표, 유효 득표율 74.6%, 재신임 반대 총 투표수 5만 9,911표, 11표 중 15,205표 득표, 유효 득표율 25.4%. 이로써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 재신임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당사에서 이동섭 위원장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전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과 또 통합에 74.6%가 찬성한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후에 지금 반대를 지지하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 반대 시위, 격렬한 시위가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발표가 중단이 되었고요. 어쨌든 찬성 74.6%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반대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이 지금 이동섭 의원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가격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결과 발표를 보시면 74.6%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찬성 확정 판단 결과가 나왔고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도 이에 따라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이 아까 각 결과 발표가 있으면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여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밖으로 연행돼서 지금 나간 모습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원 투표 결과 찬성률이 74.6%, 반대가 25.4%로 결국 이 전당원 투표 결과 국민의당과 이로써 바른정당의 통합 여부, 바른정당과의 말씀 통합 들어보시죠.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 재신임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당 이동섭 위원장의 이제 전당원 투표 결과 발표 현장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일단 찬성 예상했던 대로 찬성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의 그 재신임을 갖다가 약간 통합을 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보이콧했기 때문에 이 높은 투표, 그러니까 찬성률 74.6%의 찬성률은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뭐 오늘 모양새가 조금 방금도 네. 이제 네. 그 몸싸움이 있었지만 격렬한 반대 속에서 이 재신임 투표가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압도적인 찬성이라든지 좀 더 투표율이 높았다면 이런 게 이제 뭐 안철수 대표로서는 아쉬움이 좀 남을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전당대회라고 하는 또 이제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이제 과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그만둬 말어 이거에 대한 재심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통합의 결과물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또 한번 이제 그 추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의당 내용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찬성률이 74.6%가 나온 거는 아까 그 예상을 해주셨고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은 70%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의 지난 전당대회 지지율보다 좀 높은 지지가 나올 거라 했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7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4.6%인데 이 74.6%는 뭘 의미하냐면 네. 이번에 이제 사실 두 가지를 물어본 셈인데 통합에 대한 찬성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인데 그 질문이 보면 하나로 돼 있어요.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재신임 합니까 안 합니까? 결국엔 재신임을 여부를 묻는 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74.6%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든 이 결과는 안철수 대표 측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측에는 비교적 고무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합이 어느 정도 탄력을 낼 수 있는데 어저께 그 통합 전당원 투표율 23%는 그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낮지도 않은 거에서 좀 애매한 수치였는데 네네. 이번 거는 7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통합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탄력을 얻게 됐는데 그러나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같은 걸 개최하려면은 전당대회 의장이 지금 통합 반대파가 전당대회 의장이거든요. 이런 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면서 끝까지 잘 되느냐 하는 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고 모양새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이 투표율 23%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대파 입장에서는 23%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당규에 따르면은 이 전당원 투표가 의미를 가지려면 당원의 이제 의결 정족수가 당원의 3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투표율이 33.3%가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이 33%를 넘긴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규에는 이렇게 나와
나와 있지만 당헌에는 제5조의 당무위의 의결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무위에서 의결 정족수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법적인 논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거를 뭐 무효 소송을 하거나 반대파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당규보다 더 높은 당헌에 의해 가지고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당 선관위에서 이제 정한 결과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은 반대파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밀고 나가는 어떤 그 동력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당원의 4분의 3이 참여하지 않은 그런 투표를 합리적인 즉 법적 기준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동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동력만 가져간 거다. 법적인 명분만 가져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봐야겠죠. 네. 자, 일단 아까 투표율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번 통합 반대파의 반발 자체가 아예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표가 사전에 합의된 룰이 없기 때문에 이 투표를 문제 삼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차피 통합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는 당내 공식적인 통합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네. 일종의 정치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찬성 측에서도 뭐 이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 측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반대하는 또 나름의 명분과 논리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네. 반대 측에서는 또 다시 이거에 또 이 전당원 투표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또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3분의 1을 요구한 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당헌인 규정이 아니라 이제 당규 제25조에 그 전체 당원이 20% 이상의 요청하는 그런 그 전당원 투표가 있어요. 네네. 그럴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는 당무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전당원 투표가 된 거고 그거는 당헌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게 꼭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것이 당연히 통합을 위한 법적인 그런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형성이고 정치적 선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법원에서도 이 투표에 대해서 이 무효라고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나온 이유는 바로 이거 자체가 큰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진짜 실제로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실제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 통합건으로 사실 안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통합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네, 일단은 당 내에서 보자면은 전당대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통합의 이제 그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당대회가 이게 통과가 되려면 대표당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의원이 50% 이상 이 전당대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50% 참여에 또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전당대회의 소집 그 운영권자인 이 전당대회 운영위원장이 지금 또 통합 반대파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투표율 아까 23% 얘기를 했는데 대표당원 50% 이상을 보이콧 속에서 모집한다. 이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전당대회로 이 통합이 추임받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온라인 전당 투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전당 투표도 이번에 온라인 전당원 투표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똑같이 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얼마나 부드럽게 풀어내느냐 또는 정말 아까 몸싸움 보셨지만 저 정도 네. 몸싸움이 아니라 정말 역대급의 그런 그 몸싸움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 바깥입니다. 통합하려고 하는 바른정당과 이제 얼마만큼 논의를 또 진척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른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아무런 이탈 없이 다 참여할 거냐.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현직 그 광역도지사들이 있습니다. 네. 남경필, 원희룡 두 지사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통합 속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이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통합이 과연 지사들도 빠지고 또
국회의원 몇 명 빠지고 그러면은 이게 또 힘이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참 산 넘어 산인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유승민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는 이미 이제 정치적인 생명을 여기다 걸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떨어져 나가든 두 사람의 어떤 그 통합은 어떤 형식을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통합은 이뤄낼 건데 그 과정이 참 험난한 거죠. 당 안팎으로. 네. 자, 저희가 잠시 조금 전에 있었던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결과 발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개표 결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을 성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바른정당과의 통합촌지가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재신임 투표는 전당원 투표로 진행되었고 투표자 1인당 한 표 권리를 가졌습니다. 투표 방법은 온라인 K보팅 투표와 ARS 투표로 실시된 전당원 투표 결과가 100%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재신임 투표는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묻는 것이기에 총투표 참여자 중 찬성 혹은 반대의 과반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수 총 선거인단 26만 437명 중 첫째 온라인 K보팅 투표 투표수 4만 5,101표, 둘째 ARS 투표수 14,810표, 둘을 합산한 총 투표수 5만 9,911표, 유효 투표율 23%입니다. 재신임 찬성과 반대 각각의 투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신임 찬성 총 투표수 5만 9,911표 중 4만 4,706표 득표, 유효 득표율 74.6%, 재신임 반대 총 투표수 5만 9,911표, 11표 중 15,205표 득표, 유효 득표율 25.4%. 이로써 바른정당과의 통합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 재신임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듯이 재신임 확정 선포를 하자마자 신원 미상의 반대파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명이 난입을 해서 이렇게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욕설과 몸싸움으로 얼룩이 진 모습인데요. 이동섭 의원을 한 차례 주먹으로 가격을 한 후에 이렇게 욕설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끌려가는 모습까지 보고 계신데 저희가 이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교수님께 뭐 전당대회가 치르기 어렵다 이런 질문을 해드렸는데 부장님께서는 이 전당대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전당원 투표에서 찬성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당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산 넘어 산이라 그랬죠. 전당대회를 열기가 지금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소집권자인 전당대회 의장이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의원이고요. 거기에 부의장 두 사람도 이제 통합 반대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 전당대회 의장이 통합 찬성파면은 과반 출석이라든가 이런 걸 얻어내기도 쉽고 여러 가지를 의사 진행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고 뭐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제가 취재해 보니까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현재 체제로 그대로 전당대회를 여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두 가지 대안이 뭐냐면 하나는 네.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통하면 절반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고 절반 이상 찬성을 얻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당무회의라든가 이런 걸 열어가지고 이 전당대회 의장을 교체를 해서 통합 찬성파로 교체를 해서 전당대회를 소집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런 두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든 그런 거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또 통합 반대파에서는 아까 여기서 아까 멱살잡이하고 또 욕설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네. 계속 물리적으로 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과연 1월 말 2월 초쯤에 통합을 완성하는 작업이 제대로 그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찬성파가 이제 전당대회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반대파는 또 반대파대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잠시 후 10시 30분에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내년 6월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반대파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반대파로서는 정치적인 이제 생명이 걸린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중심에 선 어떤 이념 정당을 만들겠다,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통합의 움직임을 이제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반대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정치적인 생명이 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렬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은 아까 그 오늘 이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 뭐 법적인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무효 소송 이런 부분들도 아마 뒤따를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거는 전당대회 보이콧입니다. 이제 소극적인 보이콧으로는 뭐 한계가 있음이 이번 우회하는 길이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바꿔버린다든지 사람을 갖다가 아니면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전당대회를 별도로 또 이 네. 반대파가 소집한다는 네. 겁니다. 결국은 누가 더 전당대회의 소위 그 정통성을 가져가느냐 이런 점에서 반대파가 소위 이제 그 전당대회를 별도로 열어가지고 이 정통성을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보관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지금 통합파도 속도를 이제는 빨리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또 2월 중순이면은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또 상황이 됩니다. 소수 정당에게 있어가지고 국고 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의 국고 보조금은 당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파도 2월 15일 이전까지는 최소 20명의 어떤 그 교섭단체를 구성한 그런 어떤 그 정당을 창당하는 거를 신당을 갖다가 창당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전당대회 별도 개최 그리고 창당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당의 수순으로 한 달 동안 급속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별도의 전당대회에서 이제 뭐 안 대표의 사퇴 이런 것도 의결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안철수 대표는 만약에 여기서 의결한 대로 사퇴하려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효력이 아까 이제 오늘도 이제 나왔지만 이 온라인 투표로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논쟁은 있겠지만 현재는 이 소위 전자서명 그러니까 즉 온라인 투표로 전당대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거를 누가 이제 그 50%를 더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양쪽 다 예를 들어 한쪽은 온라인으로 가져가고 한쪽은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가져갈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복잡한 상황이 될 네. 텐데요. 네. 이래서 나오는 얘기가 합의 이혼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서로 안 나가겠다라고 버티고 네가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합의에 의해서 분당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들에게 예를 들어 징계를 하게 되면은 출당 조치를 내리게 되면은 그분은 국회의원직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그 극심한 분란 가운데서 소위 합의 이혼 형식으로 두 당이 분당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이 과정이 오래 갈 것이고 또 소위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 이혼으로 결국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잠시 후 30분부터는 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이 별도의 이 전당원 투표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합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 국민의당 경우에는 이 호남 기반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합의 이혼해서 만약에 비례대표들이 통합 비례대표 중에 보면은 통합 반대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굉장히 호남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합의 이혼에 안철수 대표 측에 응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 반대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4가지 길이에요. 소위 사지선다인데 아까 말했지만은 처음에는 통합 전당대회를 저지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에서 저지를 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통합을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통합 반대파가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결의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안철수 대표 사퇴를 결의하기는 저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 반대파가 현역 의원은 좀 통합 반대파들이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무회의라든가 전대에서 통합 반대파가 이 세력상으로 과반수 이상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위협 카드는 될 수 있지만 실현되는 카드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합의 이혼이라는 형태라든가 그다음 신당 창당 방안이 있는데 합의 이혼하게 되면은 비례대표들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당의 통합에 합류하는 국민의당 의원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응해줄 가능성은 없고 그러다 보면 통합 반대파들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월 15일 날 전에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2월 15일 날까지 창당해야 국고보조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이 통합의 흐름에 합류한 뒤에 또다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그 가능성까지 해서 4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반대파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 신당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의당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존재감을 엄청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인사가 통과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와서 네네. 특히 지난번 연말 그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정말 존재감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2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원내에 있어서의 그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원내에서 소위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3분의 2의 찬성이 아니면 쉽게 돌아가질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이 국민의당이 지금의 30여석 의원으로는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게 양분돼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20석짜리로 국민의당 통합신당과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이 소위 20대 5대 5로 나뉘어 있게 되면은 이게 그 어느 쪽도 사실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에 복잡한 이런 양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데 남은 그 호남계 의원들의 입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민주당과의 어떤 그 연대라든지 이런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양쪽 다 어떻게 보면은 참 소멸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사실은 국민의 이제 그 의사를 묻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어느 쪽으로 힘이 쏠릴 수도 있고 또 어느 쪽이 급격하게 죽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결과도 봐야 되고 또 이 통합 과정도 봐야 되고 참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국회 정론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제 통합 찬성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확정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제 반대파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전당원 투표가 끝났고 최종 집계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투표 참여율은 23%에 그쳤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 중에 그 찬성이 74.6%, 반대가 25.4%입니다.
그러면 전 당원으로 따졌을 때 이 합당을 전제로 한 안철수 대표의 신임은 17.02%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불신임 투표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야합 중단하고 안철수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 안철수 대표가 당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전당원 투표가 끝내 실패로 끝났다. 투표 안내 문자 폭탄에 수억의 당비를 들이고 공조직, 사조직까지 총동원했지만 당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종 투표율은 23%에 그쳤다. 77% 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합당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라는 당원도 어기고 안 대표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하는 꼼수까지 부려서 얻어낸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 당원 당규에 명시한 최소 투표율 3분의 1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즉시 시장 직위에서 사퇴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다르다.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에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에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국민의당이 가야 할 길은 보수 우경화 합당의 길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의 무리한 선택은 결국 국민의당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수야합 추진을 저지하고 안철수 대표를 퇴출시켜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 보수야합을 저지하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린다. 자, 여기부터는 제가 마지막 그 네 글자는 같이 좀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보수야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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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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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국민의당의 개혁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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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31일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조배숙 의원의 지킴이 일동 가나다라 순으로 명단을 얘기하겠습니다.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장평환,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그리고 또 이외에 찬성하지만 아직은 그 서명을 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환 대변인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8분의 의원님 명단을 직접 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분입니다. 근데 네, 국회 정론관 연결해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입장 표명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사실상 불신임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그 반대파의 그 통합 반대파의 기자회견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4분의 1도 안 되고 네. 그중에 찬성한 사람이 또 4분의 3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 당원의 17%만 네. 재신임에 찬성한 거 아니냐. 네.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머지 7%, 그러니까 당원의 대다수가 재신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거다. 결국 불신임한 거다. 이렇게 결과를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양쪽 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원 투표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안철수 대표 측에서도 결국 투표율에 상관없이 4분의 3의 찬성이 나왔으니까 법적인 절차를 얻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한 거고 네. 또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그러니까 77%가 재신임 반대한 거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은 양쪽 다 자기가 유리한 숫자를 갖다 쓴 그런 정치적인 해석의 좀 차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마지막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싶은데 사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통합반대파 의원들의 연명이 나오면은 2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18명이 됐거든요. 네. 이게 네.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즉 앞으로 신당을 만약에 이 반대파가 만든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소위 그 교섭단체를 꾸리느냐 못 꾸리느냐의 문제, 마지막에 그동안에 나왔던 20명에서 18명으로 줄은 게 과연 어떤 그 밤새 속사정이 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주목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반대파와 통합 찬성파의 이 전당대회를 향한 전쟁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물 밑에서 싸웠다라면은 네. 이제는 링 위에서 정면 승부를 갖다가 벌이게 됐습니다. 네. 네.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반대파의 논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이번에 전당원 투표는 일종의 당내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일종의 힘겨루기 하는 삽바 싸움 측면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양쪽에서 다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74.6%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23%가 투표한 가운데 어떻든 통합 찬성이 74.6%다. 재신임이 74.6% 이걸 강조하는데 지금 현재 반대하는 측에서는 17.2%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전체 당원 중에서 결국에는 재신임을 한 사람은 여기서 투표율 24.6% 중에서 74.6%가 찬성했으니까 전체 당원 중에는 결국에는 17.02%만 결국엔 재신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재신임이 결국엔 불신임을 당한 거다. 네. 그래서 칠자가 서로 붙어도 74.6%와 17.02%의 싸움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정치 주장을 하기를 안철수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보수 야합을 중단하라. 야합을 중단하라 하면서 이제 소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중단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삽바 싸움이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전당대회 같은 게 실질적인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잘 주목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번 전당원 투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가처분 소송을 할 때 통합 반대파 의원 20명이 그때 서명을 했어요. 네. 그때는 현역 지역구 의원 17명과 비례대표 의원이 3명인데 비례대표 의원은 몸을 함부로 당을 탈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20명이라는 의원이 전체 38명 중에 20명은 과반이 넘는 거거든요. 살짝. 그런데 그 20명의 숫자가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는 쪽으로 가느냐가 또 상당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당 통합 찬반 투표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